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이거 진짜 구름과 같은 인파가 오셨습니다. 예, 점점 예. 이놈의 인기는 사그러들 줄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송년회 시즌에도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 보면 하여튼 오늘 이렇게 12월인데 네. 연말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멋진 아니요, 근데 네. 우리 저희가 창조경제 펌프질 방송 맞나요?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좀 네. 의문이 생겨서요. 펌프질 계속 하려고요. 믿어줄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멋지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말랑 스튜디오. 네. 예, 좀 말랑하신가요? 예, 말랑 스튜디오에 김영호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예,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에서는 알람몬이라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했던 굉장히 작은 회사였었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랑 스튜디오는 알람몬으로 유명한데요. 네, 알람몬으로 유명하죠. 조금 그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알람몬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옆에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저희가 초기에 뭐 IR을 하러 다닐 때나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일단 첫 반응은 피식 웃으세요. 모바일 알람 어플리케이션? 네.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알람 어플리케이션이 맞고요. 다만 조금 특이한 게 있다라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선택하는 MP3가 아니라 나랑 함께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캐릭터 파트너를 선택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좀 게이미피케이션이 가미된 네. 알람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아이템으로 네. 이 알람몬을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이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그 전에 실패도 있었을 제가 거고.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 알람몬 말랑 스튜디오는 제가 조금 화가 났었어요. 한때. 언제요? 모든 컴피티션에 나가면 네. 예, 많이 컴피티션에 나왔죠. 예,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제 좀 그만 나오고 싶사라고 제가 네. 그런 얘기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그럼요. 네, 예. 해주셨었어요. 네. 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저도. 네, 예. 근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상 받은 거는 별로 없었어요. 나오기만 하고. 나오기만. 네, 나가기만 하고 저희는 네. 1등을 해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1등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한 번도 못 해봤고 저희가 최고 잘한 게 한 3등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심지어는 수상도 못하고 예선 탈락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네. 하여튼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예. 잠깐. 예. 어떻게 이 아이템까지 오게 됐는지. 사실 이게 좀 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1년에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창업이라기보다는 말랑 스튜디오라는 이름에서 조금 느껴지신 것처럼 약간 창작 집단에 가까운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새로 합류할 때마다 저희가 잘하는 각자가 도메인 익스퍼트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의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서비스를 만들면서 왜 실패를 했고 왜 잘 됐는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었어요. 그 과정을 한 5번 정도 겪으면서 모두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 걸로 또 넘어갔을 텐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힘들었었죠. 저희가 만드는 게 왜 실패하는가를 알겠는데 그럼 네. 뭘 해야 잘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가장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게임부터 뭐 유틸리티, 카메라 앱 정말 다양한 걸 쭉 만들어 보다가 거기서 얻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자체가 뭐 웰메이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임을 많이 쓰진 않는다라는 거랑, 그러니까 잘 만드는 거랑 서비스가 성공하는 건 조금 별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니즈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모수를 모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내에서 몇 개 정도 앱을 설치하고 쓰는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당시에 저희가 골랐던 카테고리가 알람, 노트, 달력이었거든요. 네. 그중 많이 쓰는 많이 앱들이죠. 쓰는 순서대로.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메신저, 음악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미 빅플레이어가 있는 걸 조금 네. 피해서 아직 혁신이 덜 일어난 카테고리를 찾았고, 그 중에서 저희는
조금 더 매일 쓴다라는 관점에서 알람을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네. 이게 이제 알람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네. 알람을 근데 제가 생각해 말랑 스튜디오 대단한 것은 알람을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있는 피처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디폴트로 알람들이 네네. 있어서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앱을 다운받으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알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실제로 그 알람이랑 경쟁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아. 알람이라는 니즈가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 주 고객이에요. 현재까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실험을 했던 거는 처음에는 알람문을 혹시 2012년 저희가 1월 달에 출시했었는데 혹시 그때부터 써보셨던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여기에 기억을 계실- 못 혹시 하실 것 계시면 같아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혹시. 계신 분이 없네요. 그쵸. 예. 근데 네, 저는 그 당시에 깔았다가 네. 지워서 안 쓰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저는 오늘 깔았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사실 처음 출시했을 때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건 아니었고요. 그냥 닭 소리가 나는 알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네, 그냥- 단순하게 네, 닭이 네, 네. 오니까 아침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 아이디어가 알람이라는 건데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그때 키워드가 저희가 어렸을 때 감성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판단했을 때 어렸을 때 과연 언제 아침에 알아서 눈 떴지?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일요일 아침 8시만 되면 항상 눈을 떠서 TV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혹시 왜인지는 두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으세요. 일요일 아침 8시 무슨 프로를 하나요? 그죠? 잘 모르시죠. 네. 기억이 안 일요일 아침 8시에 저 어렸을 때는 열려라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예.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TV 리모컨을 경쟁하기 위해서 5분 전에 눈을 떠서 먼저 TV 리모컨을 잡고 TV 앞에 있었어요. 근데 예. 혹시 두 분께서 자녀분이 있으시죠? 예, 저는 아직 어리죠. 아, 네. 예. 근데 아침에 사실은 애들이 눈을 뜬다라는 게 특히 일요일 날 잘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그때 느꼈던 게 아,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는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느낌이 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떠한 이제 거기서 키워드로 뽑아낸 게 이제 캐릭터라는 거, 문화라는 관점이랑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거,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그거를 알람문에다가 하나 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 과정들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요. 뭐 처음에는 뭔가 뭐 연예인 목소리 혹은 뭐 섹시한 목소리를 하면은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릭터 혹은 그 캐릭터를 키우면 어떨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슨 네. 보상을 주면 어떨까 이러한 실험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까지 지금 적용이 된 거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쨌든 내가 일어나기 위한 문화적인 요소를 먼저 강조를 했고요. 저희가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진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거기에다 도입하는 것들이 현재 계속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네, 검증되고 네, 네, 네. 나름대로 이것만큼은 아침에 그 네. 깨우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유용하다라고 판단된 맞습니다. 모델이 네. 이제 뭔가 한 두 가지만 들어주시죠. 네. 소리가 더 큰가요? 아니면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캐릭터 네네네. 같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큰가요? 이제 아무래도 알람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청각적인 요소로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유니크한 사운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여기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컨텐츠를 일단 첫 번째 이제 중심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도입을 한 게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것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했던 것들이 아침에 뭐 선착순으로 눈을 일찍 뜨면은 출근길에 사 먹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나눠준다거나 네, 길 가다 보면 있는 편의점 혹은 네. 어떠한 뭐 도넛 브랜드 혹은 커피숍 이런 데 할인 쿠폰을 나눠줌으로써 목적성을 가지게 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눈을 일찍 뜨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 주어진다라는 거. 일찍 뜨는 거의 기준이 뭔가요? 물론 여기서 네.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그게 어뷰즈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눈 뜨고 일어나는 거를 판단을 어떻게 할 거야? 알람 울리고 나서 먼저 누르는 순서인가요? 그렇죠.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를 넣은 거는 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뭐 룰렛을 살짝 돌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랜덤성을 통해 가지고 어떨 때는 무료 쿠폰이 뜰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10% 할인 쿠폰.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BM과 연결돼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네. 네. 현재 그 숫자를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대체 다운로드는 얼마나 돼 있고, 다운로드가 엄청나잖아요. 예, DAU가 예. 얼마고,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2012년 1월 1일에 이제 한국에서 출시를 했고요. 지금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현재 1,900만 정도 다운로드 1,900만. 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MAU는 지금 거의 200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DAU는 70만 정도에 현재 지금 육박하고 하루에 있습니다. 70만 명이 사용을 하는 네, 그렇죠. 엄청난 앱인데요. 예. 자, 네. 네. 첫 번째 공방거는 네. 우리 회사가 DSC로부터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받게 된 좀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쇠팔이라서 받았나요? 아까 맞아 무쇠팔. 네. 어디 무쇠팔인지. 팔 다리가 별로 없는데 팔 하나가 무쇠팔이었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스토리도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옆에 계신 송은관 대표님을 뵌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투자사인 DSC의 하상무님을 뵌 것도 사실은 하나의 정부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네. 창업진흥원에서는 이제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예선에 참여하게 되면서 두 분을 뵙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참여하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 그 전에 1위를 너무 빠르게 해버렸어요. 6개월 만에 한국 시장에서 저희가 1위를 하고 나니까 알람 분야에서 알람 네, 분야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사실 당시에 저희가 엔지니어 디자이너만 모여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로망은 실리콘밸리에 있었죠. 네. 그래서 다른 생각 없이 미국을 가자.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정부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지원해 준대요. 미국에 3개월씩이나 사무실도 대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막무가내로 지원서를 냈고요. 예심 때 두 분을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이제 뵙게 됐어요. 심사위원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심사 때 이제 발표를 딱 끝나고 났는데 하태현 상무님께서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멘토링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투자사가 저희한테 먼저 찾아오신 적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신호일까? 투자해 주신다는 건가? 이제 두근거리면서 네. 다음번에 언제 불러주시는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더니 네, 소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오, 이게 무쇠팔 이게 강하게 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동을 받았죠. 예. 왜냐면은 저희가 뭐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창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법인이 없었어요. 그 대학생들 소고기가 그래도 이게 약발이죠. 보약이네. 먹힙니다. 약하네. 네, 먹힙니다. 그렇죠. 네. 대학교 다닐 때 아시겠지만 예. 저희는 2,000원짜리 냉동 삼겹살을 먹다가 네, 소고기를 먹는다라는 거는 그 살아있는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정말 네. 다 알겠습니다. 네.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제 네. 만났는데 예, 감동을 일단 거기서 그쵸. 감동했군요. 거기서 벌써 정말 이분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 같았죠. 예. 네. 외모는 아니실 수 있는데 네. 외모도 오늘 멋졌어요. 예. 아, 네네. 외모도 멋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됐고 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만나 뵐 때마다 소고기만 사주시고 별다른 얘기는 없으신 거예요. 멘토링도 딱히 안 해주시고요. 네. 근데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그 프로그램 예심에서 통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됐고 미국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조금 서바이벌이었다 보니까 한 달 반 후에도 중간 심사를 해서 탈락도 했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최종 평가도 했는데 저희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네. 그때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탑 5를 뽑아가지고 투자 약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한 회사당 주셨는데 저희는 또 하태현 상무님께서 저희에게 그걸 주셨죠.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역시나 투자 얘기는 없으시고요. 네. 네,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그러시면서 또 소고기만 사주시더라고요. 예. 좀 네. 이따가 시간 되면 하상무님 모시고 왜 투자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요. 그래서 네. 결국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진짜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돈도 정말 많이 썼었고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돌아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네. 있던 한국의 유저 이런 게 완전 달랐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타겟했던 고객층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원래 지금 고객층이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그때 뭐 UC 버클리 스탠포드 가서 막 설문조사하고 하면 그 친구들 반응이 한결같았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여자 애들이나 쓸 것 같은데 왜 자기한테 보여주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가 나가야 될 다른 글로벌 시장을 다시 체크를 하고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첫 시장이 어디였나요? 그 시장에 이제 저희가 중국을 저희가 그때 네. 타겟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배는 고프죠. 네. 배는 고프고 12월 겨울이 돼가는데 어느 날 다시 상무님이 또 저희 사무실 앞에 오셨다며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셨길래 네 그랬더니 딱 내려갔더니 편의점에서 사신 과자 봉투 2개를 딱 들고 저희 사무실 앞에 계셨어요. 아 소고기에서 과자로 떨어졌네요. 아,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사무실이 약간 자취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랫목 같은 데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되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무님 딱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돈 떨어질 때 됐지 딱 하셨어요. 아, 네, 사실은 저희 다음 달 월세 낼 돈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딱 말씀을 드렸고 그때 상무님이 이제 투자해 줄 테니까 법인 세우는 작업부터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그 다음에 바로 법인 네. 세우고 그리고 바로 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오늘 네.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상무님의 이 투자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다가 돈 떨어질 때까지 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과자로도 얘들이 감동을 네. 느낄 거야. 그때 네. 딱 카드를 던져서 그러니까. 네. 감동하게 하는. 예. 야, 야. 이게 진짜 고수네요. 네. 총각 시절에 여자 많이 울렸을 것 같은 생각이.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아무튼 예. 그런 이제 투자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야, 오늘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네. 궁금한 것은 이제 네. 옐로우 모바일에서 그 합병을 한 네, 거죠. 그렇죠. 예, 합병을 네. 하게 되는데 합병할 때 그 어떤 그 수치랄까 이걸 네네. 좀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 지금 어느 그러니까, 규모에 있을 때 합병이 됐는지. 어떤 인연으로 물론 뭐 네네, 그쵸. 저기 하다모님이 옐로우 모바일 투자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과정도 한번 얘기를 사실 이제 그 네. 인연도 저희가 한 번도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되게 네.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는 투자 받기 전까지는 뭐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잘 몰랐고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몰랐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숫자 쓰는 것도 잘 못했겠죠. 네네. 근데 그날 저희가 투심이가 이제 열리잖아요. 네. 투심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어쨌든 팀장님이랑 숫자도 만들고 자료도 하고 있었는데 투심이 열린 날 같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옐로우 모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PSC에? 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네. 옐로우 모바일과 말랑 아. 스튜디오가 같이 투자를 받게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같은 패밀리잖아요. 네네. 패밀리끼리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자주 보게 되고 많이 이제 느끼게 됐었는데. 이상혁 대표님과? 네, 그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상혁 대표님이 저는 이제 이상혁 대표님이랑 뭔가 꼭 같이 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상혁 대표님께서 이미 이렇게 인수를 하셨거나 가지고 네. 계신 회사 중에 쿠폰 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랑 연결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알람에서 이렇게 네. 이벤트 할 때 쿠폰 맞습니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저희는 여전히 개발자 디자이너밖에 없는 조직이고 영업을 저희가 지금부터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스카우트 해오기에는 자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상혁 대표님이 계셨고 만나서 뭔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패밀리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의사들을 여러 번 던졌더니 이상혁 네.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저희 회사에 이제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오셔서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던지신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싫은데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진행을- 그랬더니 이제 이상혁 대표님이 그냥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창업자의 의향이나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존중하셨던 터라서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시 맞춰보자라고 하면서 대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그런 쿠폰 회사와의 그런 콜라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먼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하고 있는 과정들이 또 흘러갔어요. 그때까지가 저희가 아마 중국 시장을 아직 본격적으로 공략을 아직 제대로 하기 조금 직전이었고요. 네네네. 딱 전후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800만 다운로드 정도 나왔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이상혁 대표님이랑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니까 다시 이상혁 대표님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다시 해볼래라고. 네. 근데 그때 고민이 좀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 과정 사이에서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냐면요. 제가 한국 시장에서 분명히 1위를 하고 글로벌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가 기업이라는 게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였냐면은 아무리 저희가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의 업사이드가 카테고리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1등의 사이즈가 정말 물음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세일즈 파워를 얻기도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하는데 비용을 들이기도 참 애매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 서비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 회사들끼리 뭉쳐가지고
공동으로 영업을 하고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얼라이언스 같은 조직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누군가가 총대를 매지 않은 그러한 연합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이상혁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상혁 대표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기가 그 총대 메고 있지 않냐고. 네, 네, 멋진 알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네 하겠습니다가 된 거죠. 네. 예. 그러면 네. 저기 그 뭐 수익 모델을 사실은 뭐 이렇게 쿠폰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네네. 그걸로 일단 뭐 외형 사이즈는 아직 많이 못 이루던 시절이었죠. 네, 그 그렇죠. 당시가. 매출도 사실 네. 굉장히 미미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투자 받은 금액이랑 정부에서 R&D 지원금 받은 걸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디자이너도 월급 주면서 개발에 집중하던 시기였던 거죠. 왜냐면은 영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베이스가 엔지니어 베이스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프로덕트를 더 잘 만든 거였지 네. 사실은 영업을 하는 게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약했던 거죠. 혹시 자 네. 마지막으로 네. 저 이제 뭐 그 잠깐 쉬기 전에 네. 매출을 좀 밝혀주실 수 있으세요? 매출 저희요? 규모가 예. 저희가 뭐 매출 아직 당당하게 밝힐 정도는 아닌데요. 한국 기준으로는 저희가 월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매출이 오, 네.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은 나머지 매출이 지금 중국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매출을 저희가 법인으로 합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은 다 맺어서 매출은 발생을 했지만 저희가 중국에 법인이 없어서 아직 법인이 없어서 그 매출을 은행으로 꽂아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중국에서 매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매출로 따지면 이제 1억이 넘는 월 네.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네, 그냥 예. 일 매출은 아니고. 아유, 아. 일매출 1억이면 뭐 너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쉬었다가. 가고요.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 우선 먼저 이 훌륭한 장소를 늘 제공해 예. 주시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네. 마루 180 마루 189. 예, 관계자 여러분께 팀장님, 모두 네. 감사드립니다. 정남희 팀장님, 이승재 이승태 팀장님, 이희윤 매니저님. 매니저님께 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 이 뒤에 있는 이것들 예. 그날 쳤다가 수요일 날이면 쳤다가 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인데 정말 여기가 구름대 같은 분이 카페거든요, 사실은. 예. 가장 메인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또 만들어 주셔서 예. 또 구름대 같이 예. 많은 제 팬들 감사드립니다. 예. 아, 김영호 대표님 팬들인가요? 네,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아니, 오늘- 생각했는데 네. 오늘은 김영호 대표님을 보고 오신 것 네. 같아요. 아, 예, 그런 것 오늘 이우 같습니다. 대표님 팬은 좀 별로 안 보이는데요. 아,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늘 그리고 저희가 그 두 번째 주 수요일에만 예, 매월 둘째 제주 주 수요일. 수요일에만 여기 그 공개 방송으로 열리고요. 네. 그 다음에 매일에는 요 앞에 안에 살롱에서 네. 그 장소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마루 180 1층에서는 쫄투가 예. 예, 저기 촬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놀러 오시면 됩니다. 부담 네. 없이. 그리고 저희가 네.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 되겠죠.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방송. 방송이고요. 예. 예, 저희도 크리스마스 이브랑 연말에는 쉬어야 돼서 예.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예, 뭐 오늘이 올해 2014년 마지막 방송이기 마지막 때문에 공개 방송. 예, 예. 마지막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예, 메리 새해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아, 갑자기 크리스마스 분이 그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그 저기 다음 주 방송까지 하고 새해 1월 7일부터 또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예. 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보고 싶어도. 예. 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예, 오늘 질문이 굉장히 예, 많을 것 많은 같죠.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늘, 특별히 또 그 책을 또 협찬을 해주셔서요. 예, 모바일 트렌드 2015. 2015 예, 예. 맞죠? 박종일 박종현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직접 나오셨고요. 예.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책을 세 권을 책을 이미 한 권씩 드리고 제 책도 저기 2권 드렸습니다. 덤으로 드렸습니다. 예, 드리려고요. 예, 질문을 이제 할 거니까. 예. 자, 예, 첫 번째 예, 질문. 첫 번째 질문. 예. 네,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사실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그 테스트 과정이라는 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뭐 힘들었던 일일 수도 있고 재밌었던 일일 수도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앱 만드는 과정에서 네.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조금 같은데요. 짧게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렇게요. 저희가 그 회사 내부에서 개발을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스프린트를 돌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앱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 피드백들을 이제 수렴해 가지고 하는데 제일 크게 어려웠던 거는 진짜 우리 고객의 피드백을 걸러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댓글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혹은 이메일로 왔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우리가 진짜 타겟팅하고 있는 진짜 고객의 니즈인가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발라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 거는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라는 이 말을 항상 되새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게 15세에서부터 25세까지가 메인, 그 다음에 넓게 31세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저들이 내는 피드백들이라는 거를 저희가 걸러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쨌든 40대 이상인 분들의 피드백은 아직은 수렴을 무시. 하지 않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걸 알겠어요. 골라내는 게 어려운 근데 거예요. 이 말씀은 네. 아까 우리 하태훈 상무님 말씀하셨던 예. 회사를 어떻게 스크리닝하느냐의 첫 번째 질문과 아주 딱 맞는 네, 그렇죠. 그런 질문이 네.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아주 타입 부합한 고객은 누구건 그들에게 어떻게 네. 어떤 걸 해줄 네. 것인가. 질문은 에피소드 하나만 더 하나요? 말씀해 네. 또 네. 또 하나 또 짧게 얘기 드리면 지금 이건 재밌는 이야기 드리면요. 네. 저희가 초기에 타겟했던 거 중에 아마 대표님 계실 때 발표했을 텐데 연예인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걸 되게 강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연예인 태핑- 여자 목소리. 그쵸.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김수현 씨랑 신세경 씨 목소리를 따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 신세경 씨 목소리가 최고인데요?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신세경 씨가 제가 흉내내면 좀 그렇지만 자기야 일어나 뭐 이러면서 아침을 깨워주는 거였어요. 예. 매우 좋았죠. 근데 저한테만 좋았던 거고요. 그 고객들이 오는 그 유저층의 진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컨텐츠가 자주 교체가 돼야지 좋은데 그 컨텐츠로 교체하지 않고 그 컨텐츠만 목을 매달고 쓰는 유저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한테는 약간 좀비 유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세경 목소리만 계속 듣는 그쵸. 거구나 아침마다. 네네. 딴 거도 해줘야지 네, 매출이 맞습니다. 발생하는데. 아.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예, 그다음 주 단위로 바꿔준다든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매일 바꿔준다든가 네.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저희가 아쉽네요. 그런 교체 시스템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아. 말 그대로 그 목소리만 따와서 넣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 목소리가 사실은 유효 기간이 있었거든요. 광고 계약이랑 연결됐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초기 개발했을 땐 당연히 뭐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게 없었겠죠. 네. 당연히 저희는 온타임의 비즈니스를 끝내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진 거죠.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사용자들은 계속 그걸 쓰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계약이 위반이 되는군요. 네, 네.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뒷수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보신 다음에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구글 검색하면은 어떻게든 떠돌아다니더라고요. APK 파일이. 네. 아, 근데 예, 네, 버전을 알겠습니다.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골라야 저희가 음. 초기에 2개 버전까지는 기간을 안 넣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간 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세요. 아. 네. 그래서 그 2개 버전 있는데 네, 이걸 알려드리면 안 되나요? 불법입니다. 아니, 아니. 네. 걸스데이 미나는 없나요? 아, 네, 아쉽게 일단 신세경까지. 아, 예,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예. 빨리 네. 가죠.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번 창업으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때 가장 패닉이었던 게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알릴 거냐였거든요. 어떻게 알릴 거냐? 네, 음. 알람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일반적이어서 좀 차별화를 알리기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리셨나요? 제가 사실은 요즘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답변을 드릴 때가 제일 죄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서비스를 출시했던 2012년 1월이랑 지금이랑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예. 아,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첫 번째인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폰을 새로 사면은 더 이상 스토어에 들어가지 않고요. 과거에 썼던 만족했던 앱만 그냥 지금은 다운로드 받는 패턴밖에 안 돼요. 그게 예, 네. 앱 마케팅의 요즘에 가장 큰 가장 문제죠. 어려운 어려움이죠. 예. 반대로 저희가 출시했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로 앱이 개발되는 속도보다 신규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느는 속도가 더 많았어요. 야. 그래서 운이 좋았죠. 운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스토어에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한 달에 1000개 정도 다운로드 되실 거예요. 그게 다 엄마 아빠 친척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때는요.
한 적어도 2주에 3,000개에서 2,000개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운로드가 나왔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저들이 스스로 다시 바이럴할 수 있었고 그러한 요소들이 되게 좋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걸 팁을 드리면요. 저는 유저들이랑 약속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저희가 아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업적 달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치브먼트를 달성한다고 하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공동의 업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미션을 던져줬어요. 처음에 닭소리 나는 알람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닭소리만 나는 게 지겹지 않니? 다른 캐릭터 우리가 오픈해줄게. 대신 1만 다운로드 찍어줘. 라는 거를 공지로 올렸고 그것들을 유저들이 스스로 저희 유저의 로열티 있는 유저들이 스스로 바이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괜찮은 네네. 팁이네요. 정말 2주 만에 1만 다운로드를 찍어주셨고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후속 캐릭터를 준비를 안 한 채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네요. 네, 정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약속을 지켜야지 저희가 다음번 약속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 3일을 밤을 새서 캐릭터 하나를 만들고 사운드를 만들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지켜주고 재밌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캐릭터, 네 번째 캐릭터 때까지 그러한 약속들과 혹은 그런 피처들에 대한 피드백과 주고받는 인터랙션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이 됐더니 어느 순간 2달 만에 거의 40만 다운로드 정도를 아무런 마케팅 비용 없이 저희가 이루게 됐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예, 해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소수의 고객을 네. 만족시키고 그들을 약속하고 약속하고 만족하니까 약속도 그분들 지켜 스스로 그러니까 네. 늘어나는 고객들이 예. 만족해서 오히려 더 바이럴을 더 일으키고. 네. 예, 예.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네, 예. 세 번째 질문. 예. 네. 그 1,900만 다운로드라는 네. 숫자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잘 된다라고 소문이 나면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기업이나 이렇게 표절 비슷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요거에 대비한 전략 네. 이런 거가 있으신지. 진입 장벽이나 그렇죠. 뭐 이런.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투자 받을 때 가장 공격 많이 받았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진입 장벽이 너무 낮지 않냐라는 네. 거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가 하면 어떻게 할 맞습니다. 거야? 네. 다음이 하면 어떻게 네. 할 거야? 정말 네.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사실은 네이버가 하기도 했었고요. 네이버가 네. 하기도 했었고 뭐 한때 논란도 많이 됐었죠. 저 그것 때문에 MBC 이렇게 뉴스데스크에도 출연도 해봤고요. 네, 아무튼 그랬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핵심은 이거였어요. 서비스를 분명히 카피할 수는 있거든요. 겉에서 보이는 피처를. 근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혹은 그걸 만든 철학이나 그것들에 대해서는 카피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가 더 옳은 철학과 더 옳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단지 정말 진짜 그 유저가 그 피처 하나 때문에 이걸 좋아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오늘 해요. 많이 배웁니다. 그러게 예, 말이에요. 예. 많이 배웁니다. 아주 정말 훌륭한 네. 말씀입니다. 예, 좋은 얘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질문. 예, 예. 그다음 질문. 네. 경영인이라면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알람몬의 경영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 철학 본격적으로 네. 나왔네요. 제가 일단은 그 경영을 전공했다기보다는 이제 개발자로서 시작을 했고요. 네, 다만 제가 개발자로서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철학은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하태훈 상무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는 너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병역 특례로 3년 그리고 병역 특례가 아니고도 3년 해서 저희가 대학교 2년 다니다가 휴학을 6년을 연속으로 하고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어쨌든 막내였고 꼬꼬마였겠죠. 주니어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항상 느낀 건 뭐였냐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소나 돼지나 닭이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이 쓰는 서비스거든요.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자꾸 제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사장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장을 위한 서비스. 사장을 위한 사장님이 서비스. 좋아하는 네. 서비스. 아. 그런 걸 만들면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사람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자꾸 사장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저는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네. 전 회사에서는 네. 사장님, 오너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군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마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직원들을 네. 대하거나 혹은 같은 친구 파트너를 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철학이라는 것이 강요한다라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왜 항상 스타트업에선 케미가 맞는 멤버를 찾는 거 중요한 것처럼 저랑 그래서 그런 비슷한 철학을 가진 친구,
찾기 위해서 저희도 팀빌딩에 가장 시간을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예, 뭐 상당히 정말 중요한 하나하나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정말 네. 주옥 같은 말씀을 네. 해주시고 아, 계십니다. 그러게요. 자, 그다음 질문. 예. 네, 그다음 제가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설치를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만화 캐릭터나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어린 그 연령대를 위한 앱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지금 사실 낮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넥스트 플래그십이 어떻게 음. 가실 건지 하는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도 사실은 10대, 20대를 먼저 우선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패턴이나 내가 눈 뜨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목적성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거는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한국에서 아침에 직장인들이 눈을 뜨고 회사를 가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랑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회사를 다닐 때 아침 9시까지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게 출근을 하셔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적어도 일어나야 되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일어나야 되고요. 그 시간 안에 또 지하철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서 가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자가운전으로 출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한 10분 더 잤으면은 한 20km 정도 좀 더 과속하면 되겠죠. 혹은 미국에서는 조금 더 플렉서블한 출근 자체가 허용이 되죠.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고등학생을 돌아보더라도 한국처럼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은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설계한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가 많이 컸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문화에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거에 조금 더 잘 맞는 친구들은 10대, 20대까지가 더 잘 맞는 거고요. 넓혀서 30대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변치 않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시간대 혹은 그다음에 연령대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좀 아이디어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들으면서 계속 네. 감동인 게 뭐냐면 알람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래야 1900만 다운로드가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게 1900만 다운로드가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철학 없이는 안 되는 예. 거죠. 예. 깊은 관찰과 네. 거기에 대한 다시 시장의 반응을 보이고 액션한 결과라는 거를 네. 아주 뭐 오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한 1, 2년 전에 저기 심사하실 때는 제가 느껴지셨나요? 봤습니다. 예. 안 느껴지셨나요? 아니 저는 그 와가지고 사태훈 신세경 상무님은 소고기 네. 사줬나요? 그러니까 예. 소고기도 안 샀을 뿐더러 예. 계속 신세경 목소리하고 예. 김수현이죠 지금? 네, 맞아요. 예. 김수현 네. 목소리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들려드리면서 저거 될까? 계속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역시 네. 제가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아닙니다. 하상무님처럼 보는 눈이 없어서. 농담이고요.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너무 방송 잘 지금 듣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황금의 펜타곤 최근에 나오셔서 봤었는데 거기서는 많은 말씀을 못 하셔서 이런 네.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을 못 보신 것 같아서 주변에 누가 얘기하시면 꼭 이 방송을 보라고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꼭 그러겠습니다. 공중파 나빠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놔줘야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희망을 얻는데. 네.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좋은 말씀 되게 많고 좋았는데요. 그 아까 대표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나 이런 거에 관련된 앱들은 그래도 활용성의 범위가 높기 때문에 BM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알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네. 또 사실 이렇게 1900만 다운로드가 굉장히 놀라운 숫자긴 하지만 뭐 그 화면 꾸미기 앱이나 이런 앱들에서도 1000만 다운로드 훨씬 넘는 수치들을 많이 2년 전, 3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BM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꼭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알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좀 전개하실 는 구체적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굉장히 향후 뭐 플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네, 예. 투자사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준비해오는 시간들이 올해 1년 동안 되게 많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아마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원래 최초의 알람몬이 어쨌든 되고자 했던 거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첫 번째 쓰는 서비스로서 자리 잡음으로써 이 서비스에서 과연 어떻게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 포탈 혹은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쿠폰이라든지 혹은 뭐 알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날씨를 알려드리거나 뭐 뉴스를 배달해 드린다거나 이러한 이제 연계를 통해서 어쨌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광고와 연결된 BM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왜 그때 달력을 선택하지 않았냐면요. 저희가 그때 얻은 인사이트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달력을 쓰는 패턴이 두 가지구나. 달력을 쓰는 패턴 첫 번째는 시간 단위로 쓰는 사람과 두 번째 데이 단위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타겟하는 좀 더 보편적인 유저는 데이 단위로 쓰는 사람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간 단위로 쓰는 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이날 오후 몇 시에 어디를 간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날짜 누구 생일, 이날 영화 약속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제 와이프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달력 서비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요즘 많이 하죠. 그런 류의 서비스는 그분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아요. 더 불편하고 불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알람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알람이 절대로 모닝콜이랑은 동격이 아니에요. 저희가 알림의 영역으로 차차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알림을 받고 싶어 하는지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되게 귀찮고 게으르고 바쁘기 때문에 까먹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알림의 영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이 부분 역시 다 BM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상당히 인사이트. 저는 오늘 만약에 아침에 알람이 딱 울리면서 9시 쫄투 했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갈 것 같아. 네. 그런 거 맞죠? 맞습니다. 비슷한 거죠. 네. 네. 예. 자, 이제 뭐 네.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기 사실은 많이 큰 기업이잖아요. 1900 아닙니다. 있고 그리고 옐로우랑 같이 더 큰 네. 꿈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딱 평가하고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정말 진심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철학 그리고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객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부분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뭐 제가 VC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런 인사이트로 좀 더 저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 대표님이 네.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까 같은 제가 보니까 굉장한 지금 사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인사이트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뭐 정말 사소한 관찰부터 미국의 사람들의 습관, 한국의 사람들의 습관, 어느 나이대의 습관, 남자, 여자 뭐 굉장히 정말 야 여기서 축적한 데이터와 이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네. 어떻게 배우셨는지 이거 조금만 알려주세요. 이게 그거를 타고 나신 건지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네네. 누가 가르쳐 주신 건지. 예. 일단은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쨌든 저는 제가 만든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만족을 얻는 스타일이 아니라 쓰임을 받음으로써 만족을 얻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가르침 받았던 거는 세상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 가정의 교육이 그렇게 일단 교육부터가 달랐군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든 서비스가 쓰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교회 다니시나요? 네. 사람을 네, 쓰임 받는단 말은 보통 네.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다닌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사람에 네네. 대한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요.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친구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녹아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자유 시간이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자유롭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한 3시간 후에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되게 뭐라고 하겠죠. 일단 저도 근데 사장이니까 답답하겠죠. 너 뭐 하다 왔어라고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저희가 사무실 코엑스 옆에 있거든요. 코엑스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다 왔대요. 왜 그래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무엇 하며 기다리는지를 관찰하고 왔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에 저는 서비스에 나올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찰부터 네. 시작을 하는 거네요. 예. 네. 보통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호통부터 나가는 게 이제 보통 회사 사장님들인데. 이야기 네네. 상당히 되게 좀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그 스타트업 관련된 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뭐 아이템을 디벨롭 시키고 거기 책의 교과서에 첫 장이 나오는 게 관찰부터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웬만한 진리는 책에는 있는데 그걸 안 지킬 뿐인데 왜냐하면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서 실행을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것까지 가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오늘 네. 그 쫄투 방송이 끝나고 나면 만약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네. 하려고 하면 이 편을 꼭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예, 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창업을 그렇죠. 하시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기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시대가 바뀌었나요? 예. 예. 그건 다른 분 얘기고 저한테 올 때.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저 굉장히 섭섭해요. 그 당시에 네. 그 김수현 이런 거 말고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한 2년 전에 그래야 저도 뭐 그 네. 저기 막 우리 하태훈 선생님 투자할 때 따라서 투자하고 그랬을 텐데 네. 예, 그때는 이런 얘기 발표 때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런 거 네. 알아보지 못한 제가 좀 아쉽고. 예.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섭외를 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뭐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네, 오늘 저기 마지막으로 네. 혹시 뭐 창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좀 네. 저는 아직 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만큼 아직 달려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인사이트 어떻게 얻냐고 그런 거 어디서 생겼냐고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본 만큼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는 네. 발견에 가깝지 그 다음에 창작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인사이트는 뭐 발견이다. 마지막까지 또 예. 기술을 확 창작이 아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네.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